공전화에서 쉽지 않군요. 공중전화가 전화가 울리고 이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화 속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이랑 어떤 공간이랑 만나면서 엄청난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리얼 게임이라고 부르고요. 온라인 게임과 대비해서 리얼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옛날에 그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범인을 찾는 대화형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드 게임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JTBC에서 이제 크라임씬이라고 예능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력한 팬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청용 콘텐츠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중국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그 각자 배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뭐 네가 몇 시에 어디 갔지 하면서 추궁을 하면서 이제 미스테리 추리를 하는 게임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이제 이런 중국에서 쥐번샤라고 부르는데요. 쥐번샤 시장이 매장이 전국에 45,000개가 생기고 시장 규모가 작년 한 해면 9조가 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대 엔터테인먼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걸 하면서 한 이야기가 결국 이 원천은 다 한국의 IP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방송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을 결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역에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사실 우리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공간이 낡았냐, 새 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 좀 드리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누구나 약간 로블록스, 온라인에서 하는 로블록스 게임처럼 누구나 현실 공간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게임들을 만들어서 현실 공간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저작 도구를 만들어서 곡성 말고 이미 저희가 전국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렇게 게임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메리히어라고 하는 그 아리백 건물의 2층에 보면 저희가 70평짜리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보면 미스테리 호텔 같은 컨셉의 세트장인데 여기 그냥 빈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연간 15만 명이 돈을 내고 오는 곳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려진 곳에 흥미로운 게임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사님 근무하셨던 예청사 기억하시죠? 거기가 이제 청사가 이전하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네, 도청. 네, 그래서 거기에 아예 세계 최대 규모의 집객 이벤트를 열어서 작년 1월에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최초의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가 될 정도로 결국 공간이 낡고 버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몰려온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40조 이상 규모로 성장했는데 반면에 웹소설 웹툰도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 규모 1조 원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간이랑 지역 공간이랑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의 공간, 해외의 공간이랑 결합을 했을 때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얼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리얼월드, 현실 세계라는 뜻을 버추얼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가지고 증강현실, AI, 뭐 챗봇, 전화송수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진짜 영화 속 경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누구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지역을 하면서 전국에 100개 넘는 지역이 있고 저희의 컨텐츠가 야외 기준으로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역에 이런 컨텐츠가 입혀지고 그것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은 어떻게 되냐면 다 그냥 공간을 조성하는 돈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그런 다음에 좀 컨텐츠 뭐 없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컨텐츠가 경험을 규정하는 건데 우리 웹소설 웹툰 영화는 다 그렇죠.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틀어놓으면 영상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직은 그런 제도적으로나 또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많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 하는 쪽은 지금 정부가 AI다 뭐다 해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소셜 벤처들이 실제로 뭐 투자라든지 대출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열리면 저는 거꾸로 우리 IP를 가지고 한국은 물론 이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각별히 관심 있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AI 첨단 기술 산업 분야,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하게 지금 관심 가지고 하겠다고 공언한 게 문화산업이죠. 근데 문화산업은 사실은 좀 막연하긴 한데,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발전이라는 아이템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화산업은 창작 지원, 투자, 개발, 인력 양성 뭐 등등인데, 지역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도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밌네요. 어이? 이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김동현 지사께서 큰일 하시는데?